게임을 위한 방송. 게임 들어간 건 다 말하는 방송. 대한민국 모든 게이머를 위한 방송. 우리는 베레몽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베레몽의 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베레몽의 레인트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베레봉의 몽크르입니다. 우와. 와. 너무 우와 하는 거 힘들어요. 저는 좋아요. 저는 할래요 계속. 힘들어요. 힘들어요. 안 그래도 요즘 장마철이라 날도 꿉꿉한데. 뭐 아니나 다를까. 예, 네. 우리 오늘도 굉장히 또 이른 시간에 녹음을 해서 그런지 네. 저희 컨셉이죠. 이른 시간에 녹음하기. 굉장히 이른 시간에 녹음하기. 생각보다 아마 아시면 굉장히 놀라실 정도의 이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졸려요.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졸립니다. 아니 뭐 약간 사담이지만 가장 이 3명 중에서 가장 많이 주무신 분이 이렇게 졸립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러게요. 전 지금 3시간 잤어요. 3시간. 전 5시간? 나중에 제가 차마 3시간, 5시간 앞에서 제가 몇 시간 잤는데 라고 말을 못하게 돼요. 제가 지금 좀 많이 자서. 그렇죠. 솔직히 3시간 잔 것도 자랑은 아니라서 놀다가 3시간밖에 못 잔 거라. 저도. 아, 요즘 두 분 진짜 제가 듣고 있어요. 네. 뭐 때문에 그렇게 주무시는지. 추후에 조만간 나오겠죠? 활사해줘, 활. 저는 말 타고 쏩니다. 저는. 부럽네요. 어떤 네. 의미로. 네. 네. 그렇게 하고, 자, 오늘은 저희 요코하마 하기로 했죠. 네. 요코하마 요즘 또 핫하죠. 아직까지 핫하죠. 그러니까 지금 출시된 지는 약간 지나면 지났다고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뭐 중고장터나 이런 거 보면 구하시는 분 많으시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뭐 플레이 되는 거 보면 아직 뭐 그렇다고 그래서 아직 뭐 인기가 죽었다고는 후기가 엄청나게 뭐 많아서 분량이 쌓여서 이게 한창 지난 게임이구나 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진짜 말씀드렸잖아 이제 중고장터에 보면 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에 비해 판매하시는 분은 저는 좀 없죠. 적은 것 같아요. 예, 네. 확실히 없기는 하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일반판은 구하기가 쉬울 쉽죠. 건데 구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디럭스를 구하시죠. 그렇죠. 솔직히 이건 뭐 나중에도 얘기하지만 디럭스 중요하죠. 특히 네. 요코하마는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요코하마 이번에 TMG 회사에서 나왔죠. 네. TMG 회사에서 나왔고 그거에 대해 우리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떤 네. 게임인가. 네. 봤더니 요코하마는 2인에서 4인이 지원이 되는 게임이고요. 1인은 지원이 안 되는 것을 보니 오토마라던가 AI가 없는 것으로 네. 최소 그렇죠. 2인이죠. 네, 최소 네. 2인 그리고 박스에 이제 써있는 대표 시간으로는 약 90분이 걸린다 라고 되어 있는데 또 사기를 치네요. 레인트리님은 그럼 어느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뭐 최근에 한 게 4인풀 했는데 모르겠어요. 중간에 좀 어두워져서 좀 게임 플레이가 느린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한 2시간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몽크루님도 그거 동의하시나요? 저도 그 90분보다는? 부분은 동의하고, TMG에서 쏘는 90분은 3인풀 기준으로 써놓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사실은 이 게임이 또 지난번 리스보아 때와 마찬가지로 장고하려면 얼마든지 장고를 할 수 있는 게임 같아요. 엄청나죠 이것도. 그런데 그래서 사실 4인인데 조금 플레이를 빨리빨리 한다 그러면 저는 90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 생각보다 게임 종료되는 시점이 금방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네, 그렇죠. 금방 다가올 수도 있고 해서 저는 90분도 충분하겠구나. 근데 역시 이거는 숙련자 기준. 네. 모든 게임이 그렇죠. 풀 인원 4인 풀에다가 뭐 한두 번도 안 해보신 분이 계시고 그런다 그러면은 90분은 넘기실 거고 네. 뭐 숙련자끼리만 장고하는 플레이어가 없이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 그러면 90분도 가능하고 심지어 저는 90분 이내 컷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주 궁금하긴 하네요. 나중에 한번 우리 해볼까요 그냥? 생각 없이요? 우리 90분 장고 도전. 없이? 90분 도전. 타임어택.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나중에 우리 정말 할 수 있을까? 박스에 써져 있는 대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까? 타임어택 아무 생각 없이. 온라인 게임 하는 기분 드네요, 갑자기. 제한된 시간 안에 네, 완성하라. 성공하라. 괜찮네. 네. 나중에 뭐 할 수 있으면 해보죠. 그럼 그렇고 이제 뭐
요즘 게임 제가 하는 거는 다 그런 것 같지만 여기에도 써있는 게 이제 권장 나이가 14세 이상이에요. 근데 참 외국에 써있는 14세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만 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5살 이면 그쵸. 한 중학생 정도 이상 수준인 거죠. 최소. 근데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가능할 것 같아요. 중학생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 네.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아, 그래요? 문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은 이제 어려서부터 그런 보드게임 접하는 게 쉬운데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네. 고등학생인데 우노도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친구들.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 기준이지만. 우리나라는 조금 노는 문화가 다르죠. 네, 근데 그렇죠. 저는, 이제 뭐, 여담이지만, 외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굳이 해보자면, 심지어 저는 10대 때 이제 살아봤고, 외국인 가정에서 살아봤어요. 네, 그랬는데, 정말로 그게 있는 게, 근데 그거는 정말 문화 차이도 있고, 나라적인 차이도 있는 게,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줄곧 있었으면, 저도 보드게임하고는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그렇죠. 외국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이제 면적이 크고 레포츠가 정말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집안에서 노는 거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주말에 보면 다들 나가서 뭐라도 하죠? 집 근처에 뭐가 되게 많아요. 레포츠를 해서 그래서 뭐 진짜 저는 되게 특이했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랑 이제 같이 외국인 가정에 살았던 이제 저보다 좀 나이 어린 애가 남자인데 오토바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사이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산에서 타는 사이클이요. ATV 뭐 이런 거. ATV는 아닌데 생긴 거는 완전 얄쌍한 오토바이처럼 생겼어요. 근데 오토바이는 아닌 거. 오토바이는 그래서 이렇게 요즘 동영상 같은 거 뭐 익스트림 스포츠 이런 거에서 그쵸. 보면은 오토바이 앞에다 달고 그래요. 네, 그 액션캠 같은 거 달고 이렇게 막 오프로드로 막 이렇게 타잖아요. 그런 거를 실제로 한 10대 때 정도에 한 초중딩 때 정도에 해요. 거기서는. 그 대회도 막 나가고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솔직히 왜 뭐 우리나라에서처럼 우리나라는 솔직히 밖에 나가서 놀 때가 맞아요. 많이 없잖아요. 없죠. 그거를 찾아가서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부모님의 도움을 빌려서 어딜 가서 해야 되는데 거기는 그냥 저도 집 근처 버스만 타고 나가면 락클라이밍 뭐라 그러죠? 암벽 등반. 네, 뭐 그것도 할 수 있었고 굉장히 그런 자연적인 그런 혜택을 많이 받는 나라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 14세는 진짜 외국인 기준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막 그렇게 막 타고 산에서. 네. 저는 솔직히 심지어 오토바이 경험도 있고 면허도 있는데 저는 산에서 못 탈 것 같은데 오토바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저 그거 그래서 실제로 한번 가서 구경해봤거든요. 정말 너무 저런 진짜 익스트림 스포츠구나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익숙함과 익숙하지 않음의 차이인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뭐 그래서 놀 때가 많이 부족하고 하니까 핸드폰으로 많이 놀고 PC방에서 놀고 그러다 보드게임에 대해서는 조금 멀어질 수밖에 없죠. 네. 아무튼 저희가 좀 사담으로 막 넘어갔는데 요코하마로 다시 돌아와서 그럼 요코하마는 어떤 게임인가 오늘도 우리들의 스피드 외건. 외건이 되나요? 네, 우리들의 스피드 외건. 레이트리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이제 한번, 설명해드리니까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네, 한 손바닥만한 타일을 대략 한 10개에서 15개를 정도를 깔아요.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스탄불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타일을 여러 가지를 깝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일꾼을 배치를 하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한 칸에 자신의 일꾼 2명을 넣거나 아니면 각각 칸에 3명, 각각의 칸에 3명을 하나씩 놓던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합니다. 이제 이 배치를 하는 이유는 이제 일꾼을 배치를 하고 나면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사장님 말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장님 말이 이제 일꾼을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만큼. 그래서 이제 일꾼을 원하는 만큼 움직여서 자신이 원하는 칸에 사장님을 멈추고 그다음에 뭐 이제 거기서 이제 영향력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 뭐 사장님, 그다음에 뭐 일꾼, 그다음에 뭐 그 칸에 뭐 배치된 뭐 상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향력 체크를 하고 그 영향력에 뭐 자신 영향력만큼 보너스를 받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뭐 점수 올리고 돈 받고 뭐 그렇게 하는 간단한 게임이고 좀 추가적으로 근데 정말로 그 게임이 그게 다는 아니고 추가적인 거는 이제 뭐 하다 보면 이제 주문서 같은 거 받아서 이제 뭐 물건 같은 거 납품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공용 목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생선을 뭐 7개를 모으면 뭐 승점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공용 목표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테마가 테마다 보니까 이제는 새로운 이제는 신문물들이 들어와서 뭐 전기나 뭐 무슨 전보 뭐 이런 이제 기술 카드들이 있는데, 패시브 카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카드들을 뭐 얻어서 게임할 때 이게 좀 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좀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뭐 그런 여러 추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코하마 하면은 사실 딱 이름만 들어봐도 알 수 있지만 굉장히 일본 그렇죠. 테마가 물씬 네. 나오는 게임인데, 저는 그래서 그 게임의 테마도 그렇잖아요. 일본에서 요코하마라는 지역에서 뭐 이제 뭐 신문물, 외국 신문물 받아들이고 요코하마를 발전시키고, 거기에 뭐 약간 대지주 요런 게 되어서 막 뭐 각자 상인들이 되고 이제 일꾼들을 거느려서 그렇죠. 뭐 요런 테마잖아요. 그런데 전 사실 테마는 게임하면서는 잘 느껴지진 않았어요. 테마가 약간 굳이 뭐 테마는 게임성이 더 뛰어난 애지 사실 테마하고의 결부는 조금 많이 아쉬운 면이 있는데, 저는 참 이 게임이 독특하다고 봐요. 많이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비교를 당하는 건 이스탄불. 근데 이스탄불하고 비교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게임하면서 느끼긴 했는데, 이스탄불하고는 느낌이 또 달라요. 왜냐면 많이 다르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스탄불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렇군요. 이스탄불을 또 뭐 몇 번 안 해보고 좋아하지 않느냐 이건 아니고, 한 못해도 최소한 3번은 했어요. 그런데도 그때마다 별로 그렇게 썩 뭐랄까 재밌는 느낌은 개인적으로 안 들었거든요. 근데 많이 비교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코하마는 저는 재밌었어요. 저도 약간 동의를 합니다. 저도 이스탄불을 한 2번 해봤는데, 저도 뭐 굳이 저는 이제 약간 좀 사담을 하자면, 저는 요코하마를 하고 나서 이스탄불을 팔았거든요. 왜냐면 솔직히 요코하마랑 이스탄불이 게임은 완전 달라요. 저는 솔직히 완전 다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좀 그러니까 느낌이 비슷해서 아마 좀 많이 비교를 하실 거예요. 요코하마가 약간 좀 독특해서 요코하마랑 비슷한 시스템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제 비슷한 게임을 찾아보니까 이제 나왔는데, 저도 뭐 마찬가지로, 그래서 베인이랑 좀 생각이 비슷해서, 저도 뭐 굳이 따지자면 굳이 뭐 이거를 뭐 이스탄불을 요코하마가 있는데 굳이 이스탄불을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제 제 사담을 하면, 그래서 이제 이스탄불 한 시간 차이 요코하마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저도 처리를 했던 기억이 좀 있네요. 몽크르님도 둘 다 해보셨잖아요. 저는 둘 다 해봤고, 둘 다 소장도 하셨었고. 네, 둘 다 소장도 했었는데, 이스탄불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좋아서 샀던 게임이기도 하고, 그렇죠, 확장도 있었고, 플레이도 했는데, 그 덕분에 제가 많이 했죠. 게임의 연수가 늘면 늘수록 이스탄불은 좀 심심한 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 타일이 놓는 위치에 따라서 테크가 확정이 나는 경우도 좀 많아요. 그런가요? 네, 그런 경우 좀 있기 때문에 하다가 저도 팔았고, 요코하마는 저는 해보지는 않고 이제 저희 아내 얘기만 듣고 해보고 나서 아내가 얘기하는 걸 듣고 바로 팔았어요. 이럴 수가. 저랑 취향이 많이 비슷해서. 아내분이? 네. 그래서 듣고, 그래? 그리고 바로 팔고, 그 후에 해봤어요. 그 후에 요코하마를 해보셨죠. 네. 그러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또 평가가 달라지셨나? 아니면 뭐 팔길 잘했구나? 저는 솔직히 해보고, 이런 게임이구나. 팔길 잘했는데, 그냥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냥 그 정도. 네. 취향이 안 맞아서. 저는 사실 좋았는데, 요코하마는. 저는 좋았어요. 저는 안 팔 거예요. 저는 평생 소장각입니다. 이거. 뭐 약간 다른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평생 소장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그러면은 요코하마의 흐름에 대해서는 살짝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 레인트리님의 설명에서도 그랬지만 요코하마가 굉장히 스타일이 독특하잖아요. 게임 스타일이. 저는 이게 저희끼리 얘기를 해봤어요. 그죠? 저희 아까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일꾼 놓기인가? 아니면 뭐 그냥 타일에 그 말을 놓아서 하는 액션 뭐 그런 게임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또 영향력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부분. 뭐 게임상에서는 파워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 결국엔 영향력이죠. 영향력이죠. 근데 그 영향력이 또 다른 영향력 게임들과는 다르게, 내가 거기 영향력을 행사를 해서 놓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 뭐 이런 거는 딱히 없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또 말이 또 저의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또 전혀
그런 게 또 없죠. 네, 거의 없죠. 없다고. 사장말 있는 곳에 사장이 못 들어간다는 거 말고, 근데 그건 영향력이라기보다는 다른 의미로. 그냥 같은 칸에 동일한 액션을 두 사람이 한 라운드에 못한다. 요 정도 그렇죠. 개념이니까. 그래서 좀 독특했는데, 저는, 뭘까요, 이 게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솔직히 분류가 뭐라고 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분류를 뭐로 나눈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은 게임이죠. 이 게임이 좀 독특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살짝 일부분들을 잘 섞어놔서 재밌는 게임이 탄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게임 추세가 좀 그러지 않나요? 좋은 부분들을 여기서 조금 가져오고 또 다른 데서 조금 가져오고 네.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장단점이 있는데 이 게임은 그래도 잘 나왔다. 잘 섞은 편에 속하는 게임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저희 장점, 단점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요코하마? 저부터 얘기를 할게요. 네. 저는 이 게임의 이제 요코하마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플레이 자체가 저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봐요. 4인플 기준인데도 90분 안에 끝나는 거면 사실 완전히 무겁거나 어렵다고 보기에는 힘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빠른 진행이 되는데 90분 안에도 끝난다. 1시간 반 안에도 끝난다? 그러면 전략 게임 치고는 사실 간단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얘기의 이제 연장선으로 전 룰 설명이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룰 설명이요? 네, 룰 설명이 간단하고 잔룰이 거의 없어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잔룰이 없네요. 네, 왜냐면 이거를 했을 때는 요런 예외가 있고 저거를 했을 때는 저런 게 발생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그거 하면 그 한 길로 쭉 약간 요런 느낌이죠. 그래서 직관적인. 네, 굉장히 직관적이라서 저는 설명 들을 때도 편하고 설명을 할 때도 편한 게임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플레이 시간이 조금 적다 보니까 부담 없이 언제든 누가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자고 하면 언제든 콜. 나도 좋아. 네. 네, 그렇게. 왜냐면 누군가 꺼내 들고 왔을 때 이 게임 하자라고 했는데 그 심적으로 부담스러운 게임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문명. 문명, 철킨. 갑자기 아니면 생각나는 거 별로 없는데. 뭐가 있을까요? 여러모로 있죠. 무거운 게임들, 로빈슨 크루소, 지난번에 얘기한 리스보아, 이런 거. 리스보아, 갤러리스트, 이런 것도 좋기는 해도 언제든 부담 없이 하자는 그렇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요코하마는 사실 전략 게임에 속함에도 불구를 하고, 저는 언제든 하자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시간 안쪽이면 굉장히 엄청 라이트하다는 아니지만 전략 게임 치고는 라이트한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룰도 쉽고, 그러니까 언제든 해도 정말 부담 없는 게임.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타일을 여러 가지 깐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사실 카탄의 개척자, 요런 게임하고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것도 타일을 까는데, 항상 깔 때마다 그 타일의 위치가 달라지면서, 게임성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리플레이성이 굉장히 높은 게 장점이다. 근데 약간 베리님 아까 카탄 타일 놓는 거 네네. 추가를 좀 드리면 그게 양날의 검이 좀 될 수는 있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한쪽으로 쏠렸을 때. 게임상의 이제 운하? 요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네요. 요거는 하시는 분이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이제 운하 타일 같은 경우가 완전 끝으로 박혀버리면. 그렇죠. 왜냐면 타일 놓는 게 이제 랜덤으로 놓으라고 설명이 돼 있고 무슨 룰에 운하는 꼭 가운데에 놓으세요. 이런 건 없거든요. 그냥 무조건 랜덤으로 놓으세요인데 그게 만약에 운하가 한쪽으로 몰려버리면 제가 게임을 했는데 유독 그러니까 가운데에 좀 있으면 좋은 좀 그나마 게임성이 좀 되는 그런 타일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게 다 한쪽으로 몰린 경우가 저는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힘들긴 한데 그게 카탄의 개척자하고 또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카탄의 개척자는 왜 알박기라고 해서 내 마을이나 도시를 거기 건설하고 그 근처로 퍼뜨려야 되는 거라면 사실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그 운하라는 타일이 이런저런 타일들을 지나가게끔 해주는, 그렇죠. 용이하게 해주는 타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나만 빡빡한 건 아니다. 다 같이 빡빡하다.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알박기도 사실은 한다면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알박기 개념은 좀 아니죠. 카탄의 개척자랑은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거기서 알박는다고 해서 거기로만 퍼져나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런 운하나 일정 타일들이 한쪽으로 몰렸다고 해서 나만 힘든 건 아니고 모두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거는 동일선상에서 출발을 한다고 봐요. 나만 고통스러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추가하자면 너무 구석에 있다 보니까 게임상에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막 이런 그런 경우는 그럴 수 경우는 있죠. 있어요. 그런 게 조금 예. 아쉽긴 하죠. 그래서 단점으로 꼽자면, 네, 역시 그거. 타일, 바를 많이 받는다. 타일 위치에 따라서, 그날 게임이 완전. 저는 그날 게임이 좀 한 반쯤 나눠가지고 한쪽으로 많이 쏠려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절반쯤 나눠서 지역군이. 맞아요. 다른 쪽 지역은 사실상 거의 안 가셨고 대부분이. 그게 왜 그럴까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유독 근데 이상하게 이 게임을 하면 남들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뭔가 눈에 확 띄는 행동을 딱 하면 사람들이 다 글로 우르르르. 맞아. 그래서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또 맞아요, 막상. 맞아요. 근데 또 막상 또 게임 하다 보면 또 이게 사람이 좀 약간 군중 심리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죠. 저거 안 하면 왠지 근데 손해볼 것 모든 같고. 게임이 비슷한 게 남이 한 거 쫓아가면 망해요. 남이 한 거 내가 네. 선구주자가 되면 모르겠는데 남이 한 거 고스란히 답습하면은 한 발 꼭 뒤처지는 플레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꼴등을 했군요. 저 엄청 따라갔거든요. 건물도 못 짓고 아주 난리 났었죠. 네. 그래서 그렇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뭐 쓸데없이 넓은 보드판. 넓죠. 4인 기준으로 되게 넓죠. 애매하죠. 4인이 저는 풀 인원으로도 해본 적이 있었고 3인 플레이도 해본 적이 있었고 이제 2인 플레이만 안 해봤어요. 네. 그런데 3인 플레이 때도 생각을 해봐도 4인은 물론 이제 전부 다 활용을 하니까 공간이 부족하면은 뭐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3인 플레이 때도 사실 테이블 차지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그렇죠. 어느 정도 타일이 몇 개 빠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세팅이 조금 덜하다고 해서 그게 볼륨이 작지는 않고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게임성에 비하면은 세팅하는 게 굉장히 넓고 뭐가 많고 뭐 좀 그런 기분이고요. 그리고 게임을 하다 보면 남이 뭐 하는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심지어는 눈에 들어온다고 해도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일꾼을 거기다 내가 엄청 많이 놨어요. 그리고 그 액션을 할 거라는 거는 아는데 그거를 하기 전에 다른 거를 막 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어떤 거냐면 그 타일 하나에 일꾼을 제가 2개를 놨거나 이제 총 한 뭐 3-4개까지 이제 나중에 막 몰아서 놓을 수도 있겠죠. 놓는데 거기 일꾼을 내가 4개 놨다고 해서 당장 가진 않을 거라면 다른 데를 거쳐서 가는 것도 제 마음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가 저 일꾼 4개 놓은데 갈 거 아니었나? 저 타일에 갈 거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닌데? 나 그거 가기 전에 딴 거 하고 갈 건데? 딴 거 준비해서 갈 건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이 사람이 그 턴에 얘가 이걸 하겠지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빗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죠. 단합해서 네. 한 명이 못 들어가게 시장에 계속 박지 않는 이상은 그런 그렇죠. 인터액션 견제가 될 수가 없죠. 인터액션의 견제가 해도 우회할 수 있는 방향이 많죠. 네. 우회해서 틀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한눈에 잘 안 들어왔어요. 남들이 뭘 하는지. 왜냐면 얘가 여기다 일꾼을 많이 몰아놨으니까 여기다 영향력을 많이 행사를 할 거니까 이거를 하겠지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제가 꼴찌란 이유가 있었네요. 저는 대놓고 여기 많이 들어가면 다 안에 들어가야지 하고 계속 그냥 했는데 우회하는 방법이 있었군요. 그러면은 굉장히 견제를 많이 받지 않나요? 많이 받았죠. 저는 그래서 그랬어요. 아주 많이 받았죠. 이제 미래 건설처럼 네. 좀 미래를 바라보고 좀 큰 그림 빅픽처 빅픽처를 생각을 하고 어쨌든 한 일꾼 2개 놓은 데 먼저 들어갔다가 4개 놓은 데는 이제 건너서 가는 방법을 택하기도 했었고요. 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승점 러쉬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러쉬를 막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들 같이 나도 그래서 제가 또 꼴등을 했죠. 그러면 안 되는데 꼴등할 건 다 했군요.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4인 풀이라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종료 조건이 예상치보다 굉장히 빨리 다가오더라고요. 3인 풀 때는 그렇게 굉장히 급하게 종료 조건이 다가온다는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4인 풀이 되니까 이 종료 조건이 엄청 이렇게 급박하게 다가온 거예요. 갑자기 중간에. 약간 좀 요코하마가 좀 그런 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종료 조건 들어보면 뭐 끝나려면 아직 멀었구나 했는데 어느 순간 지금 모르겠어요. 한 3번 정도 했는데 항상 할 때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종료 조건이 확 돼버리는 순간이 있어요. 되게 이제 다급하게 좀 하거든요, 게임은. 그렇죠. 후반에. 네.
그래서 저는 종료 조건이 굉장히 금방 다가온다라는 느낌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사실 초반에 얘기를 했지만 테마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테마는 그냥 내가 이 액션을 하는구나, 이 빅픽처를 위해서 이거를 하고 저거를 하고 그쵸. 뭐 약간 그런 느낌이지. 뭐 저기에 빨리 상점을 져야겠구나. 뭐 네, 그 정도. 뭐 그런 정도지. 네. 그렇다고 이게 내가 요코하마의 부흥을 위해서 전혀 무언가를 그런 거 한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베리님 약간 말에 첨언을 하자면 후반에 모르겠어요. 제가 할 때만 그런지 모르겠죠. 왜들 그렇게 게임이 끝나갈 때쯤 되면 그렇게 교회를 찾아가는지. 아니면 무슨 세기말에 무슨 무슨 뭐 회개하라고 이렇게 세기말이 되면 종교를 찾는 사람처럼 유독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상하게 왜 게임이 끝날 때쯤 되면 그렇게 교회들을 사람들이 찾아가는지 막 신앙 그때부터.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그래서 유독 끝나갈 때쯤 되면 회개도 한번 하고. 아, 그런가. 저 평소에 지금 교회 좀 다니지. 왜 이렇게 뭔가 게임이 끝날 때쯤 되면 자꾸 교회를. 네. 사람이 원래 절박해지면 그런가요? 신앙심에 많이 매달리고 종교에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아니, 뭐, 갑자기 항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게임을 하다가 항상 재밌는 일이 있어서 베리님 말이 한번 붙여봤습니다. 저는 근데 그게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왜? 급해지면, 내가 급해지면, 사람은 신부터 찾잖아요, 보통. 그렇죠. 자기가 네. 믿는, 뭐, 신이시여,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믿는 신부터 찾는데, 이 게임 속에서도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내가 급해지면 신부터 찾아요. 그래야 1점이라도 더 받죠.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교회를 찾아가는 게, 교회가 이제 뭐, 해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각각 서로 다른 자원들을 이렇게 다 내면서 신앙심을 플러스가 시킬 수 있으니까 갖고 있는 자원을 좀 어떻게 활용을 좀 할까. 그렇죠. 자원을 그대로 점수로 치면 솔직히 효율이 약간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게 가장 효율이 괜찮죠. 네. 그래서 쓰지 않을까? 네, 기부하고 좋죠. 뭐 마음도 기부도 하고, 좋고, 하고 생색도 내고, 네, 생색도 내고 점수도 없고. 테마 반영 돼 있는데 이거? 맞아요. 그 요코하마 속의 교회는 굉장히 뭐랄까 기부천사 같은 곳이에요. 나중에는 그쵸. 결국 자원 하나 주면 점수 1점이라도 더 주니까 더 많이 주죠. 네. 그래서 뭐 제 의견은 그랬고요. 레인트리님부터 시작하시겠어요? 몽크르님? 먼저 하시죠.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 우선 장점은 역시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일 세팅에 따라서 리플레이성이 거의 무궁무진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거. 뭐 어쩔 때는 정말 막말로 아까 수로가 막 한 곳에 박혀서 이번에는 뭐 운하 없이 한번 게임을 해보는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리플레이도 있고요. 이게 장점이라고 저는 얘기를 할게요. TMG만의 그 독특한 디럭스 컴포. 아, 그거는 디럭스의 장점이지. 그런가요? 요코하마의 장점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가요? 그렇긴 하죠. 근데 저도 그 부분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뭐 이건 뭐 단점으로 빼볼게요. 하면은 마지막에 이제 난이도 조절을 제가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처음 하시는 분이랑 많이 이제 일명 이제 뭐 접대한다고 하죠. 보드 게임, 뭐 접대형 게임. 이게 접대형 게임이 가능은 해요.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숙련된 사람이면 난이도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일꾼을 제가 굳이 저기다 안 놓고 저는 딴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게임을 이제 좀 하다 보면 이 사람의 몰아치가 보여요. 저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여기다가 막 일꾼 많이 놓으면 그 다음에 바로 글로 가고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근데 되게 초심자들은 그렇게 하세요. 그렇죠. 네, 이렇게 1차원적으로 하시는데 그러면은 제가 사장 말을 글로 안 보내죠, 일부러. 네, 하세요. 배려해가면서. 돈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난이도 조절을 제가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진짜 생각해보면 초보자들에게도 들이밀기에 굉장히 적합한 게임인 것 같아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좀 처음에 좀 이렇게 보면 뭐가 번잡하게 크게 깔려서 좀 그런 것만 없으면은 굉장히 그런 면을 보고는 사실 초보자분들은 겁을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보고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하는데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쉬워서 초보자들도 딱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점은 어쨌든 난이도 조절도 할 수 있다는 점 그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적절한 인터랙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연장선으로 적절한 인터랙션. 왜냐면 인터랙션을 저는 옛날에 되게 싫어했는데 요즘에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야 게임이 약간 좀 긴장도 좀 되고. 그렇죠. 뭐 혼자 인터랙션이 없는 게임은 뭐랄까. 너는 너 해라. 나는 나 할란다. 그렇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약간 뭐 마이 웨이 이런 거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 아까 그 난이도 조절의 연장선으로 뭐 적절한 인터랙션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터랙션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정말 아는 사람들끼리 하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엄청난 인터랙션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그래서 꼴등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적절한 인터랙션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테크도 없다는 거. 이거 뭐 약간 다른 분들은 뭐 테크가 좀 있다고 하는데 뭐 어느 타일을 먼저 점령을 해라. 그래서 이제 테크가 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약간 달라요. 거기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도 충분히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테크는 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타일이 만약에 고정되어 있고 보드판처럼 아예 고정이 돼 있으면 애초에 여기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여기 들어가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테크가 되는데 이거는 정말 거의 뭐 엄청난 확률로 한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타일 배치이기 때문에 테크트리에 대한 이야기도 있나요? 저는 있었어요. 초반에 어디부터 들어가서 빨리 선점을 해라. 정말요? 예, 저는 이제 딱 요 두 개가 있는데 아직까지 근데 그게 정설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 딱 집어 말씀할 수 없는데 딱 요 두 개 타일 정도는 빨리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쨌든 건물을 짓고 예, 뭐 할 수 있으면 교역소도 져라 하는 말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그거에 대한 거는 공감을 못 하는데 하면은 약간 편하긴 해요. 네, 좀 편한 거는 있어요. 저는 그런 거는 못 들어봤기는 했지만 네. 사실 매번 할 때마다 타일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동일하다면 네. 떨어져 있는 거리도 비슷하고 하면 걸리는 시간도 비슷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예를 들어 끝과 끝으로 그 타일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각각 건물을 지어야 한다 라고 한다면 거기까지 가는 그러니까 일꾼을 놓는 길목으로 쓰는 것만으로도 사실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태클을 좀 잡아줄 수가 있는 게 왜냐면 공용 목표 보면은 뭐 무슨 자원 뭐하라 이런 거 뜨면은 그렇죠. 이제 공용 미션이 있죠. 그렇죠. 먼저 달성하는 사람이 더 큰 점수를 그래서 이제 막 그쪽 위주로 가야 되는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해서 이 게임은 테크가 없다는 거. 그것도 좋습니다. 단점은 마찬가지로 저도 자리 차지.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 자리 줄인 게 아니고 그냥 타일 자체가 뭐 몇 인일 때는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라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리고 원래 보드판에 이제는 각 그 공간의 효율을 위해서 이제 사이드에 점수판을 돌리잖아요. 점수. 네. 근데 이거는 그게 없다 보니까 점수판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점수판도 생각보다 되게 커요. 그렇죠. 그게 생각보다 많이 차지해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점수판은 생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요즘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카운팅을 하셔도 자리가 그렇죠. 부족하시면 그래서 공용 미션 같은 경우에 먼저 달성하는 사람 이렇게 점수 계산만 안 헷갈리게 하신다면 아니면 승점 칩으로 대체해도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대체를 해도 괜찮고요. 네. 그건 대체품이 될 수가 있어. 아무튼 그것도 단점이 맞죠. 점수판 하나가 거의 뭐 약간 미들박스 정도? 웬만한 보드게임 박스 어쨌든 A4보다는 큰 대략 A4라고 보시면 돼요. 대략 A4 사이즈가 A4보다 조금 더 작아요. 그게 생각보다 은근히 많이 차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안 해보고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지레 겁먹는 배치예요. 그렇죠. 뭐가 많아요. 뭐가 되게 많고 볼륨도 크고 그림도 많고 뭐가 복잡해서 그래서 왜냐면 제가 이 생각을 왜냐면 저는 안 그랬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초반에 이게 그러니까 디럭스가 대한민국에 풀렸을 때 미개봉으로 중고로 내놓은 사람이 초반에 좀 생각보다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분은 왜 내놨을까? 왜냐면은 킥스를 했는데 뭔가 알아보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 약간 추측을 하자면 그냥 좋다고 해서 샀는데 이게 뭐 리뷰나 깔린 거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볼륨이 아니고 해서 지레 겁먹고 그냥 어차피 미개봉이 더 돈을 받으니까 한돈 1,000원이라도 그래서 팔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그건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초보자들이 보면 좀 약간 너무 부담스럽다는 게 이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가게 돼서 지레 겁먹는 거. 근데 룰을 먼저 안 해본 상태에서 읽으시는 분이면은 지레 겁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렇죠. 게 이게 그러니까 숙지해야 될 타일의 액션이 많아요. 요거는 잔룰은 없는데 각 타일마다 이 타일에 들어가면 저 타일에 들어가면 근데 그렇게 깔리는 게 최소한 10대까지는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것마다 여기는 뭐가 발동되고 저기는 뭐가 발동되고 뭐 여기는 들어가면 뭘 해야 되고 요거를 룰마스터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흐름에 대한 룰은 별로 어렵진 않은데 그거를 숙지하셔야 되다 보니까 뭐 완전 초보자분이 룰을 읽어서 하시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룰마스터가 한 명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명이 있고 그냥 따라만 간다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쉬운 게임이고 초보자분들이
한 번 하고도 다음번에도 또 하자고 할 만한 말이 나올 정도로 괜찮은 게임이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지금 이제 베리님이 이제 얘기한 거 제가 같이 이제 원래 다음에 얘기하려는데 그 카드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카드의 한글화 문제. 네. 뭐 하자면은 간단해요. 이건 뭐 그렇게 제가 볼 때 한글화 별로 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영문이니까. 예, 영문이고 이게 카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미가 자칫 잘못 오류로 해석이 되면 게임이 상당히 많이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카드 설명 그리고 설명도 해줘야 되고 그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 카드를 뭐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 없지만 뭐 무슨 건물도 놓는 게 있고 뭐 할 때는 뭐 하고 뭐 이렇게 뭐 각 카드마다 네, 중복되는 거 없이 그냥 되게 전부 다 달라서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카드 한글화랑 그리고 롤마스터와 카드까지는 어느 정도 미리 알아와야 된다는 거. 그게 좀 약간 그렇죠. 단점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몽크르님은요? 저는 장점은 먼저 디럭스 기준이긴 한데 좋은 구성품. 네. 왜냐면 좋죠. 요코하마를 구하실 거면 대부분 디럭스를 구하시려고 할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TMG 디럭스 특유의 간단한 게임성. 그렇죠. 이게 이전에 나온 게임 중에 모를레앙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도 되게 쉽고 간단하죠. 그 게임은 정말 저는 초보자 강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력 추천. 그거는 꼭 해보셔야죠. 네. 내가 초심자다. 그러면 일반판을 사셔서라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일반판도 저는 좋은데 이건 디럭스랑 일반판의 차이는 사실 구성품 차이 정도밖에 없죠. 근데 그 구성품이 뭐가 달라진다 이렇다기보다 그냥 좀 더 이뻐진다. 예쁘게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정도 네, 수준인 그 정도. 건데. 그리고 아까 네. 얘기하셨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룰마스터가 있다면 초심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임성.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다른 장점은 조금은 신선한 게임이다. 그렇죠. 그 어느 게임에서도 있었던 시스템이 아닌 자신들만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신선하다. 그리고 상대방을 견제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좋아하실 만한 게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단점은요?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첫 번째는 아쉬운 리플레이성. 좋은 게임이고 뭐 타일 배치에 따라서 게임이 리플레이성이 좋아지는 건 맞지만 네. 그래도 좀 한계가 있지는 않았나. 그게 TMG의 특성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디럭스를 버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닌가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오를레앙도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오를레앙도 2번, 3번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질리는 느낌이 좀 있어요. 제 주변에는 안 질린다는 분도 계시긴 했는데 혜리님은 질려하시잖아요. 저는 질렸어요. 1년에 몇 번 하면 재밌다고요? 1년에 한 번 하면 네, 재밌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요코하마는 이제 나왔고 뭐 지금 시작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아직은 리플레이성도 괜찮고 리뷰도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은 해요. 네. 그런데 이게 올해를 지나가면은 이 게임을 했다는 리뷰가 올라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요. 저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오를레앙보다는 조금 더 낫다고 네, 생각은 저도 그 하는데 생각은 해요. 그런데 또 몽크르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생각이 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리플레이성에 한계치가 있어요. 네. TMG의 이 한계라기보다는 그냥 그 기본 TMG에서 선택하는 게임들의 폭이 초보자들의 접근성은 엄청 좋고 그런 것 치고는 전략 게임인데도 간단하고 쉽고 재밌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그거 이제 반면에 단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하드한 게이머들에게는 지나치게 단조로울 수 있다. 뭐 요런 것들이 있고 간단하고 직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리플레이성은 정말 심오한 이런 깊은 게임들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 있어요. 맞아요. 그 장점들 때문에 이제 리플레이성이 약간 뭐랄까 피해를 받았다 뭐 약간 이런. 네, 너무 단조로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럭스 버전 가격이 중고로는 너무 비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 정도 가격을 주면서 구해서 해야 되나? 그거 단점이라고. 네, 솔직히 구하시려면 일반판보단 디럭스를 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사람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요. 그렇죠. 가격이 너무 정말 이 가격까지 주면서 내가 이걸 구해서 몇 번이나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거는 중고 지금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특수성인데, 왜냐면 어쨌든 중고 가격이라는 건, 뭐, 호가와 매가가 있지만, 어쨌든 사는 사람 가격이고, 뭐, 막말로, 그죠. 수요 공급 법칙이죠. 뭐, 그죠. 수요 살려서- 공급의 법칙인데. 네, 그래서 약간 좀 특이하긴 한데, 그런 근데 데서는 몽크님 말에 저도 찬성은 해요. 지금 현재 중고 가격이 좀 미쳐 날뛰고 있죠. 그래서 좀 날뛰면 날뛴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그 가격에 정말 그만큼의 뭐 리플레이와 그만큼의 재미를 정말 할 수는 있을지는 그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또 오를레양 얘기가 또 중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오를레양 중고가 처음에는 15만 원 이렇게 팔렸었잖아요. 그때 이미 오를레양은 엄청나게 히트를 치고 가격대가 높게 형성이 되었었죠. 중고 가격이. 그런데 오를레양도 사실 저도 가지고는 있지만 생각해보면 그 정도 가격까지 주면서 내가 몇 번이나 돌릴 수 있을까? 이게 보드게임이 장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깝잖아요. 비싼 돈을 줬는데 내가 돌릴 사람이 없어. 리플레이션이 떨어져. 왜요? 여기 콜렉터분도 계세요. 왜요? 아니 콜렉터분도 계세요. 장식이 뭐 어때서요? 맞아. 장식이 뭐가 잘못되는데요? 아니 뭐, 근데 그 세트별로 끼면 얼마나 이쁜데요? 그거 세트별로 1번부터 10번까지 이 사람 무슨 큰일 날 사람이네 이거. 아유. 말씀하세요. 세트별로 모으시는 게임들은 네. 이게 박스가 그게 기준이 이렇게 다 있잖아요. 뭐 그렇지. 알레아 시리즈는 네. 사람이 쭉 이렇게 서 맞아요. 있다든지 그렇지만 네네. 그 TMG 디럭스 버전들은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TMG가 약간 디자인 면으로는 그런 통일성은 좀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게. 네, 인정은 뭐 합니다. 오를레양도 본판이 이렇게 하나 끼면 그 옆에 확장들을 끼면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전혀 디럭스끼리는 그게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느꼈죠. 네. 이번에, 그니까 지금 이게 참 지금- 날짜가 오늘 뭐 기준, 그니까 며칠 날짜 기준 참 모르는데, 그 요코하마 이후로 TMG가 일관성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일관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크루세이더. 응. 크루세이더스요. 근데 크루세이더스 말고 지금 이제 어제 런칭을 했죠. 크루세이더스가. 방송 기준으로 제가 어제 런칭이죠. 어제 방송 기준 녹음 기준. 녹음 날짜 기준으로 어제 런칭을 했는데 크루세이더스도 그렇고요. 저는 크루세이더스 이전에 하나가 더 있었잖아요. 살짝 지나갔던 게 역사의 흐름. 역사의 흐름. 네. 맞다. 역사의 흐름도 그러네. 더 플로우 히스토리였나? 하여튼간 뭐 히스토리어 플로우인가 아무튼 그게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보면은 그 디자인이 네네. 어느 정도는 조금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그게 박스 사이즈가 근데 그 게임은 제가 알기로는 박스 사이즈가 좀 작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만큼 게임 볼륨이 작아서 그런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TMG도 전략을 지금 조금 달리해서 그게 콜렉터를 위한 게임들을 콜렉션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지금 몽크레님 생각을 아마 TMG도 했던 게 오를레양이 지금 요코하마랑 붙여놨는데 디자인이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박스 사이즈는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렇죠. 가로랑 세로 네. 두께가 거의 똑같은데 디자인이 달라요. 근데 저는 사실 넘버링 안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감사하죠. 그렇게 뭐랄까 저는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게임은 굳이 사지 않는 주의라서.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게임은 하지 않지만 그냥 콜렉션이 좋아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맞아요. 내가 이거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콜렉션으로 그냥 1번부터 뭐 넘버링 붙여서 쫙 이렇게 사시는 네. 분들이 계시는데 뭐 그거는 역시 그분들이 취향이죠. 그게 좋아서 취향이시니까 하는 건데 저는 그렇진 않거든요. 저도 뭐 알레아 박스 이런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넘버링, 그러니까 숫자가 박스에 붙어 있으면은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뭔가 비어있게 산 것 같고. 근데 맞아. 그것도 나름의 그 회사의 전략이기는 한데, 전략이죠. 전략인데, 저는 사실 TMG 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번호 안 붙여준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좋은 게임만 그렇죠. 골라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TMG는 디럭스를 다시 내지 않는 것도 저는 감사하죠. 아유, 정말 그거는 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게 은혜롭죠, 은혜롭죠. 제가 지금 솔직히 이 세 명 중에서 가장 뒤늦게 이제 보드게임에 입문한 타입인데 제가 1번부터 사기 시작하면은 넘버링이 있어서 좋습니다. 근데 하지만 뒤늦게 후발주자로 들어오신 분들은 아쉽죠. 디럭스에 넘버링까지 붙으면 이건 정말 답이 없어요. 진짜 특히 힘들어요. TMG처럼 한 번 내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게임 회사들이 몇 개 있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게 TMG고 TMG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런 게 막 넘버링이 붙었다. 오를레앙이 예를 들어서 1번이었다. 저야 뭐 운 좋게 구했지만
지금 요즘에 이제 막 뒤늦게 중고 심지어 디럭스는 지금 하늘의 별따기죠. 지금 매물이 안 나와요. 근데 그렇다고 또 엄청나게 비싸진 또 않아요. 매물이 나와도 아니죠. 저는 게임에 비하면 엄청나게 비싸다고 게임에 비하면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싼 거 맞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엄청 비싸다는 기준이 기존에 나왔던 그 매매가 구입가에 비하면 중고가가 지금 뭐 물론 그 공급되는 그게 없어서 물품이 없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가격 자체도 그래서 프리미엄이 붙어서 높아졌어요. 저는 그냥 무조건 20만 원이 넘어가면 비싸고 20만 원 아래면 그냥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를레앙이 구하시는 분들은 나는 그 정도 가격 주고 안 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파시려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향후 몇 년이면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호가와 매가가 지금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중고가 좀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뭐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 디자인을 좀 이제 신경 쓴 것 같아요. 디자인은 많이 신경 쓰고 있죠. 이제부터 아마 통일 약간 이제 공통점 통일되는데 그래서 콜렉터스들의 마음을 이제 자극하기 시작하는 거를 만들고 있어요. 뭐 어쨌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추천은 안 해요. 무조건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뭐 취향에 맞으면 사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건데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TMG는 확실히 디럭스를 그러니까 미리 펀딩을 했던 디럭스를 후원한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의 값어치가 될 만큼 갚는다 그래야 되나? 그렇죠. 어쨌든 그거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어드밴티지를 줘요. 줘요, 확실히. 확실하게 줘요. 나중에 그게 시중에 따로 풀려서 굉장히 이거 한정판이래. 근데 한정판 아닌 듯 한정판인 듯 그런 게임이었잖아. 약간 이런 게임들 많잖아요. 그리고 게임샵에서 기본 할인가도 되면은 더 싸게 사죠. 뭐 리테일에서 풀리고 이러면은 사실 미리 샀던 사람들은 실망을 하기 마련이죠. 뭐야 이거 프리미엄 그러니까 약간 디럭스라며. 근데 디럭스가 모두의 디럭스야? 막 이런 느낌이면.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배송, 대한민국 좀 한정이지만 배송비도 비싸잖아요. 비싸죠. 그래서 배송비까지 비싼 돈 줘가면서 샀는데, 뭐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난 아직 비닐도 안 뜯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막 풀스토어 막 이런 데서 세일도 하고, 막. 일반 리테일. 일반 리테일가 적용되고, 한 30% 아니면 10% 다운되고. 그런 다음에 뭐 배송비도 또 $100 이상은 무료. 빅스토어 뭐 이런 데서 따로 프로모도 뭐 업그레이드 팩 요런 거 해가지고 디럭스판 팔고 요러면은 가슴 아프죠. 많이 아프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TMG의 정책이 좋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못 구하신 시기를 놓쳐서 못 구하신 분들께는 당연히 아쉬울 테지만 모든 그런 한정판이라는 것이 그래서 희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는 TMG가 정말 그런 희소 가치 한정판 콜렉터들의 마음을 제대로 자극하고 있다고 봐요. 심지어 입소문이 타면서 점점점 TMG의 팬이 늘고 있잖아요. 네, 저도 약간 그쪽에 이제 저도 이제 눈을 뜨기 시작을 하셨죠. 눈을 떴죠. 이제 다른 사람 좀 다르죠. TMG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정책에 비해서는 저는 좋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충분히 충족을 시키고 못 구한 사람들에게는 그 한정판에 애달게 만드는 거는 정확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마케팅 전략이라고. 그래서 요즘 킥스 TMG 디럭스 하면요. 생각보다 빨리 펀딩이 100%가 금방 차요, 요즘에는. 네, 그리고 달성률도 높고. 네. 그만큼 많이 이렇게 베풀잖아요. 그 디럭스 한정으로 뭔가 많이 베푸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저희도 이러쿵저러쿵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 의도와는 달라요. 네. 30분 하려고 했는데, 1시간 방송이 가까이 되고 말았어요. 얘기할 게 많았죠. 육가바 디럭스는. 편집이 걱정되는군요. 들으신 분은 좋죠, 뭐. 네. 30분 좀 전 짧아요. 싫어요. 그래요? 저는 싫어요. 네. 편집하시는 분이 제일 힘들죠. 그렇긴 하네요. 제 의도와는 달라요. 아무튼, 네. 제가 제일 신나게 떠들어놓고 이런 말을 하니까 참 우습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끼리 한 줄 평 해야죠. 네. 한 줄 평 오늘은 몽크르님 먼저 해주시죠. 저부터 할까요? 네네. 저는 커피 한 잔과 어울리는 게임. 잔잔함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게임. 이거 너무 서정적이지 않나요? 뭐지? 잠깐만요. 우리 굉장히 정말 이 게임 이렇게 서정적인 게임 아닌데 이거. 저는 되게 그랬어요. 저 엄청나게 견제받아갖고요. 솔직히 3턴 동안 턴 3번 돌아올 때 동안요. 돈 먹어야 되는데 돈도 못 먹고요. 계속 그냥 베리님 들어오시고 그다음 몽크르님 들어오시고 아니 내가 사람 뭔 서정적이야. 내가 진짜 이거 얼마나 피팅 있는 게임이었는데. 아니 그 전에 이거
지금 제 손발 없어져도 됩니까? 이런 분도 아닌데 이거 한 줄 평을 생각해오라고 했더니 완전히 일기를 써오셨어요. 아니, 욕하면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아니, 뭐 욕하면 커피 한 잔 먹으면서 할 수 있죠. 네, 저는 저는 뭐 몽크르님의 취향을 인정을 해드릴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이런 평이 나올 거라고 지금 상상도 못했어요. 통수 맞은 기분이에요. 저도 지금. 솔직히 상상은 못했어요. 저도 상상은 못했어요. 아무튼 그 레이트리님은요. 네. 저는 뭐 정말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TMG 디럭스 요코하마. 어차피 살 거잖아요. 전 딱 이걸로. 강력하네요. 저는 이번에 게임성으로 얘기하고 싶었지만 이 TMG 디럭스라는 게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네. 저는 약간 컬렉터예요. 참고로 얘는 왜 게임 컬렉터의 의견인 것 같아요. 얘는 왜 게임 얘기하라고 자꾸 이상한 것만 겉다리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레인트리님은 컬렉터의 기질이 강하시죠? 저는 이제 제 취향이 좀 있기 때문에 제 취향을 참고하세요. 드디어 나오는 레인트님의 취향이죠. 저는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다음에 아마 또 TMG 나오면 또 디럭스 또 나오면 아마 무조건 또 비슷하게. 미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뭐 TMG 디럭스 이거 하나만으로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나 싶습니다. 저도 한 줄 평 할게요. 디럭스는 할만하다. 디럭스면 할만하다. 라고 바꿀게요. 저와 같은 비슷한, 네. 아니죠. 다르죠. 왜요? 조금 다르죠. 여기는 디럭스니까 무조건 한다는데, 저는 일반판이면은, 물론 재미는 있겠는데, 그렇게까지 높은 점수를 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리플레이성도 좋기는 하고, 물론 누가 하자면 부담 없이 하긴 할 테지만, 요렇게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구성품 차이가 너무 커요. 디럭스랑 일반판이랑. 좀 그건 인정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TMG에서 그 목재 컴포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잉크 다 써가면서 그림 다 넣어가지고 스티커도 붙여주고, 뭐 요래서 만들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원래는 그렇게까지 파티 하거나 예쁘거나 이런 게임도 아니고 오히려 드라이하다면 드라이할 수도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터액션을 제외를 한다면. 그런데 사실 그 게임을 굉장히 풍성하고 좋게 만드는 거는 그 눈으로 보는 즐거움도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디럭스면 할만하다. 요코하마가 인정합니다. 높게 평가가 되고 회자가 되고 이런 거는 결론. TMG의 힘이다. TMG의 힘이다. TMG 디럭스의 힘이다. 오로지 TMG 디럭스. 네, 오로지 TMG 디럭스의 힘이다. 요걸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래도 중고구매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게임을 해보시고. 네. 근데 게임을 또 보면 일단 디럭스판을 보면 욕심이 나요. 사람 특성상. 그렇죠. 물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 뭐. 네. 그래요.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여러분 다음에 봐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이제 밥 먹어야지, 저희. 밥 뭐 먹지? 생각 좀 해보고. 배고픈 거보다 지금 졸려. KFC 그거 버킷 1+1. 어제 먹었는데. 오늘 복날이라 우리 집 앞에 되게 삼계탕집 여기 있는데 오늘 미어 터지더라. 안 돼. 뭐. 복날이 어쨌든, 근데 몰라.